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책임질 건강튜브의 새 MC 김혜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볼 주제는요.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봤을, 그리고 경험을 시작하게 되면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이 있죠. 허리 통증입니다. 허리 통증의 원인부터 또 치료법, 속설까지 오늘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해결사를 모셨습니다. 김해 바른병원의 황철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척추 건강 지킴이 김해 바른병원의 황철윤 원장입니다. 척추 건강 지킴이 원장님 오셨습니다. 요즘 환자들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저희 환자들은 고령층이죠. 어르신들. 그렇죠. 네. 물론 젊은 분들도 요즘 근데 취미 활동이나 야외 활동, 스포츠 활동이 많잖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튼튼하긴 하지만 급성 외상이나 다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좀 무리하게 운동을 그렇죠. 한다거나. 무리하게 운동해서 네. 다쳐가지고 이제 급성으로 척추 손상으로 오신 분들이 있고요. 척추 질환이라는 게 대부분 외상성 원인보다는 퇴행성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도 오래 쓰면 닳잖아요. 고장 나고.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내부 장기도 마찬가지지만 척추도 오래되면 고장이 나거든요. 닳고. 그게 퇴행이라 그러고 또는 변형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병이 많이 생기니까 이 중장년층이 사실 많습니다. 질병으로서 좀 고쳐야 되는 질환이 되는 경우, 그리고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질환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단순 요통, 담이라 그러죠. 담. 예,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많이 누구나 한 번씩은 겪어보는 것들이고요. 단순 요통에서부터 시작해서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생소하시겠지만 척추 전방 전이증, 이 뼈가 전이 어긋났다 그러거든요. 환자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말고 이제 외상성으로 또는 비외상성으로 척추뼈 골절이 있다든지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병들도 있고요. 여러 병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흔한 두 가지는 단연코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입니다. 가장 많이 들어본 질환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허리 대부분 또 디스크와 아십니다. 또 네, 척추 협착증. 그럼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척추관 협착증은 이 퇴행 변화로 인해서 척추 주변 뼈의 인대나 뼈들이 자라서 이 척추뼈 신경이 지나가는 터널 자체가 이제 좁아지는 질환이거든요. 그게 척추관 협착증이고, 허리 디스크는 척추뼈와 뼈 사이의 디스크, 연골이라 그러는데 물렁뼈라고도 하고요. 디스크 CD처럼 생겼다 해서 우리 디스크라고 그러는데 그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이거든요. 둘 다 신경을 압박한다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허리 질환이 발생해서 또 허리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평소에 생활 습관이라든가 다양하게 이제 통증을 발현할 수 있는 상황들은 많은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병원에 가면 빨리 낫고 싶으니까 선생님 주사 한 대만 주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치료법이 신경 주사가 아닐까 싶은데, 아무나 맞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좀 잘 듣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은 보통 이제 기본 초기 단계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하거든요. 저희도 그렇지만 허리 조금 아프다고 초기에 주사 맞으러 안 가거든요. 집 근처에 그냥 가까운 의원에 가서 물리 치료 찜질 좀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파스 좀 붙이거나, 아니면 한의원 가서 침 좀 맞거나, 마사지기 같은 거 사기도 하고 마사지 그러잖아요. 하거나, 아니면 네. 집에 누가 좀 주물러 달라 네. 하거나 그 정도인데, 거기서 이제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다음 단계로 하는 게 주사 치료거든요. 주사 통증의학 가서 주사 치료를 맞든지, 아니면 척추 전문 병원 가서 주사 치료를 하든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허리 건강 이야기 하기 전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튜브에 또 선물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인데요. 한강 이남 최대 커피숍 올드머그가 여러분들을 위한 드립백 세트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원장님도 커피 좋아하시죠? 네, 좋아합니다. 네, 또 함께 이 커피 나누시면서 진료 잘 봐주시기를 바라면서 소개해드릴게요. 허리 통증에 대한 궁금증과 의견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드립백 세트 받으시고 허리 건강 상식도 얻어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건강 튜브 시작해봅니다. 여러분의 허리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튜브. 그러면 이 신경주사라는 게 어떤 원리로 통증을 줄여주는 거죠?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는 좀 허리한테 내가 허리를 사람이라 치고 허리가 좀 풀자, 네, 조금 물리 치료로 파스로 좀 풀어보자고요.
주사 치료 단계는 이제는 풀자로 안 되거든요. 내가 달래봤지만 안 풀리는 거예요. 계속 화가 나서 증상을 일으키는 단계거든요. 주사 치료는 이 단계에서 진정하라고 이제 조금 억누르는 단계입니다. 약간 더 한 단계 위의 단계. 그렇죠. 사람이 화가 나 있는데 가볍게 톡톡 쳐서 달래지는 단계가 첫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안 달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정해라고 좀 고통을 준다든가. 강한 네. 어조로 좀 누르는 거죠. 그때 이제 주사 치료를 하는 건데 우리 몸이 대부분 아픈 게 사실은 염증의 원인이 많거든요. 염증. 대부분 병을 생각해 보시면 염이 들어갈 거예요. 맹장염, 관절염, 폐렴. 염증의 원인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뭐 염증도 감염에 의한 원인이 있고 뭐 자가 면역 질환에 염증도 있고 뭐 반복적 손상 또 기계적 눌림 뭐 그런 걸로 인한 염증도 있고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결국 염증을 깔아앉히는 게 핵심 원리거든요.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경우에도 쉽게 생각해 볼게요. 터널이 좁잖아요. 좁은 터널을 일단 차가 지나간다고는 봅시다. 그러면 차가 어떻게 됩니까? 끓기죠. 차가 그렇죠. 네. 꽉 차니까. 차니까 끓기면서 지나가겠죠. 네. 그러면 끓긴 부분에 염증이 생긴다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위가 있는데 바위를 또 뚫고 지나가면 차가 손상이 오겠죠.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을 때 염증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염증이 생기면 결국 수술로 가야 되는데 적당히 좀 좁은데 차가 지나갈 수는 있는 것 같은데 하고 가는데 옆에 백밀러는 깨지고 있고 차는 긁히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그걸 좀 다스려 줘야 되잖아요. 그 염증을 깔아앉혀 주는 게 이 주사 치료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뭐 약물이나 물리치료 뭐 비교적 가벼운 치료 다음에 또 손을 써볼 수 있는 게 그런 염증을 가라앉힌 주사. 그렇죠. 그게 바로 신경주사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뭐 병원 가면은 사진 먼저 찍자 이렇게 하시잖아요. 진료볼 때. 네. 그럼 이 치료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단이라든가? 일단 뭐 허리 아프고 다리가 아프시면 병원에 오시겠죠. 오시면 제가 먼저 진찰을 하고요. 옛날에는 이 진단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뭐 우리가 진찰이라고 그러죠. 이학적 검사라고도 하는데 뭐가 없으니까 의사가 두드려보고 만져보고 뭐 얘기 들어보고 그래서 뭐 유추를 많이 해야 되는 단계였다면 요즘은 증상 딱 듣고 MR 찍으시면 되거든요. 그냥. MRI 찍으면 그냥 나옵니다. 진단이 바로. 정확하게. 그렇죠. 네. 정확하게. 진단하고 나서 정도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되게 심한 분도 있고 뭐 적당히 심한 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또 증상에 따라 또 틀리세요. 증상이라는 게 원래 주관적인 개념이잖아요. 대개는 이제 그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경미한 분들은 뭐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시게 되고요. 좀 이제 단계를 넘으신 분들은 주사 치료를 하거나 시술을 하거나 또는 이제 마지막에는 수술까지 또 하시게 되죠. 병원에 가서 뭐 엑스레이나 MRI 같은 걸로 진단을 한 후에 또 신경주사 치료를 많이 권한다고 하셨는데 주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사는 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신경주사 치료가 있고요. 그 말고도 뭐 프롤로 세라피 요즘 환자분들도 다 아시거든요. 인대 증식 치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DNA 주사도 있고요. 뭐 다양한 치료의 종류가 있거든요. 신경주사 치료는 또 들어가는 부위에 따라서 또 치료가 달라집니다. 뭐 척추 모형으로 보는 건데 보시면 여기가 허리거든요. 결국 여기가 지금 신경이 노란 신경이 여기 지금 있거든요. 여기 이 신경이 지나가는 터널, 차가 지나가는 터널에 비유해 설명드렸는데 요 안으로 저희가 주사를 넣는 거잖아요. 주사가 결국은 불 끄는 소화액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염증. 근데 우리 집에 불 났을 때, 불 끌 때 다양하게 끌 수 있잖아요. 지붕, 여기가 지붕입니다. 여기 이 집으로 치면 지붕으로 주사를 줄 수도 있고요. 환자분들 뭐 얘기 들으면 아실 건데 어느 병원에 가니까 새우 등으로 하고 있으라 했다. 몸을 새우처럼 막 굽혀서 주사 주거든요. 새우로 등으로 만든다는 게 이렇게 굽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지붕이 넓어지죠. 이렇게. 네. 이렇게 그 틈 숙이면. 사이로 그러면 요 틈 사이로 주사를 주는 주사도 있고요. 경막 외 신경 주사라고 그러고요. 환자들 흔히 또 꼬리뼈 주사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엉덩이 아래에 요 꼬리뼈 바로 위쪽에 신경 들어가는 구멍이 있거든요. 이렇게. 요 구멍은 이게 신경을 통하는 입구입니다. 여기가. 저는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기를 이게 집으로 들어가는 대문이라고 그러거든요. 대문에 대고 이제
쏘아서 약을 여기다 주입시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척추뼈 보시면 요 사이에 구멍 같은 거 보이시죠? 옆 구멍. 이거는 집으로 비유해서 창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창문으로 저희가 또 이 소화액을 넣어서 주사 치료를 하고요. 이 주사 방법에 따라서 또 주사가 여러 가지 달라지고요. 그 어디에 주냐에 따라서 또 도달이 다르거든요. 근데 아까 시술도 설명을 드렸는데 시술은 어떤 거냐면 이제는 그 부위에 직접적으로 소방관이 간을 끌고 들어가서 거기에다 바로 소방관이 직접 약을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또 비유가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지인들 중에도요, 뭐 어르신들이 꼭 아니더라도 허리가 아파서 뼈에 주사 맞으러 갔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시는데 뼈에 주사를 실제로 놓을 수가 있나요? 들어가나요? 뼈 주사라고 합니다. 보통 뼈 주사라고 하는데 뼈 근처에 이제 있는 신경에다가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우리 척추 모형인데 척추 모형 보시면 여기 하얀 게 뼈거든요. 하얀 게 뼈고 여기 보시면 노란 게 신경이거든요. 신경에 사실은 이 디스크가 되는 이게 터널이거든요. 아까 설명드린 터널. 터널이 좁아져서 신경이 누르거나 디스크 튀어나와서 신경 눌러서 이제 거기 염증이 생기는 건데 여기 염증을 깔아앉혀야 되잖아요. 염증이라는 게 사실 불이 난 거하고 같거든요. 불 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불 나면 여기 불 끄는 거거든요. 물을 뿌려서. 뼈 주사를 하니까 이 뼈에다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신경 주변에다가 주사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뼈에다가 직접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신경을 공략해서 좀 그 아픔을 줄여주는 그런 그렇죠. 주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이것도 약간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뼈 주사라고 해서 뼈에 주는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럼 수술 이전에 뭐 시술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종류들이 있어요? 이제 터널에 좀 비유를 할게요. 터널. 차가 지나가는 터널인데 좁아는 지겠죠. 근데 차가 적당히 그래도 지나는 가면 이렇게 뭐 주변에 먼지만 좀 치워주는 수준으로 치료하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좁아지면 이제 터널을 다시 넓히는 공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수술이시고요. 시술은 그 차가 적당히 가긴 가는데 너무 가기 좀 힘들다. 그러니까 이 신경 터널 안에 저희가 카테터 같은 거 유용한 그냥 꼬챙이라고 합시다. 꼬챙이 같은 거 집어넣어서 우리가 내가 조정이 가능한 유연한 카테터거든요. 카테터로 이 터널 주변을 청소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물로도 청소도 하고 솔로도 한번 닦아도 내고 세제도 뿌려서 조금 딱 깨끗하게 먼지도 치우고 그러면 조금 공간이 넓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쓰는 게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말씀만 들었을 때는 이게 뭐 크게 위험하다거나 어려운 시술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시술 자체는 거의 뭐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없고요. 거의 있다고 해도 뭐 치명적인 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남기지는 않고요. 뭐 한다 해도 통증, 아니면 심각하다 하면은 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우리 경상도 사람이니까 카테터로 뭐 휘빈다 그러죠. 아, 휘벼서 휘비다가 피가 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피가 나서 출혈이 나면은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후유증, 합병증 거의 뭐 있다 해도 일시적이거나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러면 뭐 새우등 환자, 꼬리뼈 환자, 창문 환자 다 이게 증상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그렇죠. 다 다르고요. 이게 또 증상은 같더라도 환자마다 또 이게 보면 차에 지나가는 게 비유를 들게요. 꼬리뼈가 좁은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일로 좁아야 주사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차가 일로 가려는데 안 된다. 그럼 우회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회해서 들어가서 창문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천장으로 준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방법을 딱 거기에 맞는 건 아니고요. 척추라고 해서 다 같은 모양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어쨌든 여기에 우리가 약은 도달해야 되니까. 어쨌든 차는 지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이 여기가 막히면 여기로 줄 수도 있고 저기로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방향을 달리해 가면서 주기도 하고요. 심한 분들은 다 주기도 합니다. 일로도 주고 줄로도 주고 여기로도 주고. 그래야 불을 끌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주사 치료는 뭐 당일날 끝나나요? 어떻게? 주사 치료는 금방 끝납니다. 주사 주는 것 자체는 한 2, 3분? 시술 5분? 시간은 5분 정도? 5분 네. 이내입니다. 꼬리뼈 주사 같은 경우에는 20초면 끝나거든요. 20초면 끝나고요. 이것도 집에 설명드릴게요. 대문으로 들어가기가 쉽잖아요. 금방 들어가잖아요. 근데 창문으로 넘어가려든지 지붕으로 들어가려면 좀 힘들잖아요. 그 조심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시암이라는 기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구를 보고 조심조심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입원할 필요도 없겠네요.
주사 치료는 입원할 필요가 없죠. 네. 주사 그러면- 치료 입원할 필요가 없고요. 오시면 주사 맞고 한 30분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누워 계시다가 네. 집에 가시는데 한 신경에 집중적으로 국소 마취제가 분포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주사 맞고 다리 마비가 일시적으로 오는 분들 계세요. 마취제 효과로 인해서 다리를 못 쓰거든요. 환자도 막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주사 때문에 내 다리 못 쓰냐고 그러는데 한두 시간 이내면 풀리시거든요.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 강제로 이제 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도 있고요. 주사 치료 후에 뭐 시술 후 특별한 회복 활동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 일상에서 좀 조심해야 되거나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주사를 맞았으니까 약이 또 우리 몸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이제 뭐 과도한 활동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좋고요. 약이 들어가는데 또 다른 약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특히 우리 뭐 술이나 뭐 또 과도하게 커피를 마신다든지 뭐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뭐 샤워 같은 경우에는 뭐 주사는 바늘로 찌르는 거기 때문에 수술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뭐 샤워를 안 하거나 할 필요는 없으시고 보통 주사 맞고 한 6, 7시간 정도 지나면은 상처가 다 아물거든요. 조금만 바늘로 찌르는 거라서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샤워하거나 뭐 이런 거 다 하셔도 되고요. 자, 척추 주사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OX 퀴즈로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건퓨 OX 퀴즈. 첫 번째 질문,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부작용이 있다? 있습니다. O인가요? 네, 모든 약은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보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냐 안 크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에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최고의 약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불날 때 우리 소화액을 뿌리잖아요. 소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집에 불난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불을 꺼야 되겠죠. 근데 불을 끄려고 소방관이 와서 물을 뿌리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말립니다. 그 물 부작용 있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물 뿌리면 우리 집 TV도 졌고요. 장판도 지금 다 졌고 전자제품 다 나가고 그 부작용이거든요. 벽지에 물도 졌고 안 됩니다. 물 뿌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죽겠죠. 그러니까 물을 뿌려서 불을 꺼야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스테로이드를 사용했을 때 부작용은 있지만 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많거든요. 그걸 감안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부작용은 있지만 또 필요할 때는 적절하게 써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주사를 자주 맞으면 뼈가 녹는다? 오, 맞습니다. 무조건 한두 번 썼다 해서 녹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자주 쓰면 녹는다는 말이거든요. 어떤 분들이 녹냐면 실제 너무 아프니까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시는 분들 계세요. 뼈가 녹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에 쉽게 설명드리냐면 탄 음식을 먹으면 암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탄 음식을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암에 걸리냐? 네. 나는 오늘 고깃집 가서 탄 것 좀 먹었는데 그것도 먹으면 암 걸리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든지 적당하면 네. 괜찮다 이런 말씀.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척추 주사 임산부에게도 안전한 시술이다? 정답은 X. 안전하지 않다. 네. 학문적으로 따지면 임신 초기에는 특히 더 맞으시면 안 되고요. 임신 중기 13주 이후, 뭐 13주, 14주, 15주 이후에는 진짜 임산부가 너무 아프다면 어쩔 수 없이 맞아야겠죠. 아프면 임신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심한 분도 있거든요. 극심한 분들은 다리 마비가 와서 내 다리를 포기해야 되나 애를 포기해야 되나 할 정도로 너무 심한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적당량 맞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웬만하면 아이를 위해서 주사를 안 맞으시는 게 좋겠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구독자분들 또 방송을 보고 계신 환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되게 척추라는 게 우리 몸의 기둥이잖아요. 기둥이 바로서야 우리 평생 건강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이 초기 증상일 때 그냥 지나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지나면 좀 낫겠지. 아니면 뭐 우리 아버님들 바쁘시니까 일도 나가야 되고 병원 갈 시간도 사실 잘 없거든요. 이렇게 파스 붙이고 말고 증상이 조금 심해진 게 느껴지면서도 그냥 뭐 좀 낫겠지 하다가 1년, 2년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병원 침대에 누워서 후회하는 경우를 꽤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가벼운 것부터 심각한 수준까지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건강, 척추 건강을 좀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척추주사 치료에 대한 궁금증 함께 풀어봤는데요. 척추주사 치료를 포함해서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고 또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건강한 허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고요. 일상에서도 허리 건강을 위해서 노력들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 정보 가지고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허리를 응원하는 우리는 건강 튜브.